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공법의 박구서입니다. 자, 지난 이론 강의가 쭉 진행됐었는데 혹시 이론 강의 중에 개정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된 건 별도로 다 여러분들 수정표로 해서 인터넷에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찾아보시면 그 수정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우리 기본서 원래 책에 있던 거 요거 수정표 한번 작성한 거 보시도록 합니다. 그 중에 법이 개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탈자 있는 거 약간 있는 거 그거 한 20-30% 있고 나머지 70-80%는 전부 개정된 건데 많지는 않습니다. 부동산공법 그동안에 가장 아마 개정된 내용이 적을 겁니다. 매년 지금쯤 되면은 아마 A4지 한 10장 정도는 나와야지 공법이 정상인데 개정된 내용이 이번엔 별로 없어가지고 딱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수정표 참고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 25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25분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거기다 맞출 겁니다. 또 하나가 먼저 이론 강의부터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다 가장 관련된 내용 중에 핵심적인 거 이론 강의 먼저 하고 그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관련된 문제들을 그 다음에 쭉 풀어보도록 하죠. 관련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다음에 다시 또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들 풀고 이론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25분씩 플러스 마이너스 좀 이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문제마다 문제집 몇 페이지라고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은 한 199페이지 그 정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쭉 문제집 몇 페이지에는 몇 번 문제, 몇 페이지에 몇 번 문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간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문제풀이는 자, 뭐부터 나오죠? 처음부터 하면 제1차시 강의는 총 강의는 몇 차시더냐? 약 48차 강의로 이루어질 겁니다. 총 그래서 25분씩 하니까 50분으로 집으면 그게 1시간 강의죠. 그럼 25분씩 잡아가지고 두 차시를 해야 1시간이니까 48차라는 건 총 한 24강 정도 대략 그 정도로 강의가 끝난다. 그러니까 차시로서는 48차시. 시간으로서는 약 24시간 정도 요 정도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용어에 관한 문제 여기부터 살펴보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용어정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용어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용어정의들. 그 중에 첫 번째 뭐와 관련된 거? 바로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이 몇 가지가 나온다? 8가지가 나옵니다.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 자, 첫 번째 국가계획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무슨 계획을 하자? 국가계획을 하자. 자,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그 밑에 있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있는 거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 여기다가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했을 때 그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 부르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거를 광역도시계획으로 합니다. 반면에 그 밑에는 도시군 계획이 있죠. 이때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인접한 서로 붙어있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단일해서 수립하는데 그 밑에 있는 도시군 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자기 관할구역이란 어디를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 6군데를 뭐라 부른다? 자기 관할구역을 부르고 그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입니다. 근데 이때 관할구역 개념에서 이 군이라는 개념에서 조심할 게 있죠. 군은 두 가지 군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인천 광역시에 가보면 강화군, 옹진군이 있다 그랬죠. 그때 강화군, 옹진군 그때 그 군은 광역시에서 말하는 군은 뭐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관할구역이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은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고 그럼 어떤 게 군이 관할구역이죠? 바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연천군 그런 도 밑에 있는 군들 그것만 관할구역의 개념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 군에는 광역시에 있는 군은 관할구역 개념에서 제외된다. 이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분된다. 이때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데 왜 수립하죠?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왜 수립한다?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게 이걸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죠.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그런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토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으로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건 몇 가지만 수립한다? 딱 5가지만 도시군 관리로 수립합니다. 몇 가지? 5가지. 머리자만 타서 어떻게 온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병에 관한 게 그때 용자 하나 쓰고, 기반시설이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게 기자 쓰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게 도, 정비사업에 관한 게 정,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해가지고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오라 그랬죠. 용기도 정지. 이론 강의할 때 설명했던 겁니다. 그 용기도 정지라는 5가지만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용이다.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계획 중에 2가지가 있어요.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게 뭐 있다? 지구단위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것도 도시군 관리로 수립한다.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 2가지는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내용들이죠. 자, 이때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어디죠? 바로 자기 관할구역.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자기 관할구역이니까 자기 관할구역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는 안 되고 자기 관할구역의 일부에 대해 수립하는데 왜 수립하죠? 목적이 뭘까? 자, 첫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진지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환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 라고 개념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바로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용도구역이 있는데 용도구역 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뭐가 하는 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걸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한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다 무슨 계획의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마지막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장관리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왜 수립하죠?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걸 성장관리계획을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작년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도시화를 수립한 내용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8가지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2번째로서는 용도지역 등과 관련된 용어정의들이 나옵니다. 뭐뭐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용도지역이란 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 자기들끼리는 서로 중복돼서 지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용도지구는 어디에서요? 그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용도지구를 지정하는데 그 용도지구는 지들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자기들끼리는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그게 용도지구의 특성. 반면에 용도구역은 어디에서? 바로 위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또 하나 용도지구에서 제한하는 것들을 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바탕에 뭐가 지정된다? 용도지역이라는 걸 제일 밑바탕에 지정하고 그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고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 2군데 위에다가 마지막 용도구역이라는 게 하나 더 지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크게 3번째로서는 기반시설 등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인데 크게 몇 가지가 있죠? 7가지 기반시설 종류가 있다. 머리자 맞춰서 방공보, 교환, 공유.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방공보, 교환, 공유 7가지 기반시설 종류가 있고 그때 각각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그 세부적인 기반시설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심심치 않게 적어도 한 3년, 4년에 한 번씩은 시험 문제 나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의 종류 연결된 것도 암기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 기초시설에 관련된 내용들, 또 보건위생시설에 관련된 내용들, 또 하나 방제시설에 관한 이 3가지는 최소한 연결되는 그 세부적인 것들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건 일단 문제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기반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습니다. 즉, 이 앞에다가 도로 만들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걸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그거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랍니다. 즉,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공원, 학교 같은 저 기반시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다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무시 되면 그때부터 그걸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그건 도시군 계획시설이란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근데 그 도시군 계획시설, 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그 사업을 한마디로 무슨 사업이라 부르자? 그걸 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자에다 사업점 못 치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죠. 근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과 또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합하여 우리 뭐라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 사업이랍니다. 따라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용어 정의한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뭐가 나오죠? 이제 뭐가 나왔어? 요거야.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특수한 구역이 나옵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뭐로 정한다? 개발밀도 관리 구역으로 정하고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너희들도 일부 부담하라. 그런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로 정하죠. 그래서 그림국법에서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주변에는 이미 다 개발이 됐는데 여기만 지금 아파트 3,000세대 지으려고 지금부터 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주변에 도로도 더 설치해야 되고 학교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물론 만들 수는 있어. 도로 만들려면 뭐 하면 되죠? 주변에 있는 건물들 다 철거하고 도로 넓히면 됩니다. 그런데 도로 넓히려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이 저 몇 층씩 되는 건물을 때려부시려면 보상비 줘야 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반면에 또 학교가 부족해. 여기 아파트 3층에서 지으면 애들 이사 오죠? 그럼 애들이 다닐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부족해요. 학교 새로 지어야 되잖아. 그럼 어디다 지어야 돼? 기존에 있던 이 건물들 철거하고 거기다 학교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다, 곤란하다. 예, 그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런 지역은 뭐로 정해놓고 개발밀도 관리구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건축물을 크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자. 도로 만드는 거 곤란하고 학교 짓는 게 곤란하고 기반시설이 결국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만큼 건물 짓는 것도 크게 짓지 못하게 하자. 이런 거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적용하는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한다. 아주 중요한 용어죠. 또 하나,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일까? 바로 이쪽입니다. 지금부터 뭐한다?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지금부터 개발을 시작하자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 보니까 도로도 없고 공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기반시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돼? 개발을 하면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지어야 되거든요. 그거 누가 부담할 것이냐? 원래는 공공시설은 설치하는 자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기들이 해야 돼. 근데 일부 개발하는 너희들 때문에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그 개발하는 너희들도 일부 기반시설 좀 부담하라라는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하자.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서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성격이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미 개발됐는데 아직 개발하지 않은 이 지역을 개발하자. 여기는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중복돼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 두 번째,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을 너희들이 좀 부담하라는 얘기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그 기반시설에 설치를 필요한 그 땅,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한 지역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하자. 결국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그 기반시설 좀 부담하라. 라는 이런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때 어떤 기반시설들이 필요할까요? 부담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뭐 있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머리점 맞아서 도공녹학 수합회 이렇게 그래서 도공녹학 수합회라는 이 기반시설은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고, 다만 조심할 것, 그때 학교 중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라고 냈습니다. 이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바로 대학교 대학원이거든. 그 대학교 대학원은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건 여러분들이 부담해도 대학교는 우리 딸내미가 그 대학교 간다는 보장 없잖아. 그걸 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합니까? 그건 설립자 지들이 부담해야 되지.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적인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관련된 문제들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제 1장 총론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재 198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론 강의할 때는 갑자기 기본서를 펴놓고 그 이론 강의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갈 때는 바로 문제집을 펴놓고 거기는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페이지 몇 페이지? 198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국토의 개미 여기에 관한 법령에서 뭐다?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박스 문제가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몇 문제가 나죠? 보통 10문제에서 13문제가 박스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박스 문제 자꾸 익숙해지는 거, 이래서 이 안에도 박스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기억,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적어도 2 이상의 관할계획에 걸쳐서 수립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광역시라는 건 하나의 관할계획이거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뭐라 불렀었죠? 그걸 광역계획권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바로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광역도시란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두 번째, 니은 도시군 계획에는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랬었지,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 계획은 2가지밖에 없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둘로 구분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포함된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틀렸죠. 디귿,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에는 뭐가 들어가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들어가는데, 이때 군의 범위에서는 뭐는 빠진다 그랬죠? 광역시에 있는 군은 관할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그랬으니까 광역시 군은 제외된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자, 좀 전에 용어적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왜 수립하죠? 자기 관할의 미래종합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할구역을 앞으로 장차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죠. 따라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그걸 보고, 아, 앞으로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실천계획, 바로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든요.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음에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뭐가 된다? 가이드라인, 지침이 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이건 맞는 문장이죠. 그럼 결국 맞는 건 디귿하고 리을 2가지만 있고, 기억, 리을은 둘 다 틀린 문장이죠. 그럼 정답은 디귿, 리을. 디귿, 리을.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죠. 자, 그때 항상 이거 풀고 나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스 문제에서 제일 많은 실수를 뭘 범하느냐면, 문제 죽으라고 풀어놓고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지 틀린 걸 고르라 했는지 이걸 깜빡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문제를 들여다보고 다 풀고 나서, 아, 옳은 걸 모두 고르라 했는지 틀린 걸 모두 고르라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안 하고 틀린 게 2가지야. 기억, 니은이야. 그러니까 정답 1번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1번이 아니고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디귿, 리을이죠. 기억, 니은은 틀린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고 나서는 다시 한번 그 지문에서 뭘 묻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로 넘어가죠. 3번 문제. 맞죠? 199페이지에 또 이제 2번 건너뛰고 3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운영하는 법령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계획은 몇 가지만 있다 그랬죠? 두 가지만 도시군 관리를 수립한다 그랬죠.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하고 또 하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요것만 도시군화를 수립하고 성장 관리 계획과 기반시설 설치 계획 이런 건 도시군화를 수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 기억니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 자, 이제 5번 문제로 갑니다. 199페이지에 다시 5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에 종류된 내용으로서 틀린 것. 199페이지가 맞는가? 198페이지가 첫 번째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199페이지가 3번 문제 또 5번 문제도 199페이지에 같이 있는 거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뭐 하는 거? 기반시설의 종류.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총 7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방공보, 교환, 공유 해서 7가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연결된 것들을 제대로 골라라는 이 시험 문제가 한 3년에 한 번씩 난다 그랬죠? 그래서 꼭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하셔야 됩니다. 사실 만만치는 않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죠? 순서를 먼저 정하라 그랬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되냐? 7가지 기반시설 중에 꼭 외워야 되는 건 첫 번째가 뭐다? 바로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그럼 환경 기초시설에는 몇 가지가 있더냐? 5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또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걸 뭐라 부른다? 환경 기초 시설이란다. 환경 기초 시설이라고 그러죠. 그럼 환경 기초를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5가지 암기법 있었죠. 합폐, 수폐, 빗 이렇게 외우라 그랬었어요. 어떻게 한다? 합폐, 수폐, 빗 이렇게 외워요. 그리고 암기법은 하도 패되고 수시로 패된다. 이게 합폐수폐라 그래서 하도 패되고 수시로 패돼서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른다. 하도 패되고 수시로 패돼서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를 정도까지 패대라. 이게 합폐수폐 빗 이렇게 해놓고 하가 뭐죠? 하수도. 폐가 뭐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자, 그 다음에 수가 뭐죠?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는 또 뭐고? 폐차장. 마지막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그래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합폐, 수폐, 빗. 요거는 공간 시설이 아니라 무슨 시설이다? 환경 기초 시설이라는 거. 그래서 틀린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그 중에 또 두 번째로 이거 외우고 나서 또 외우겠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환경 기초 시설이고 두 번째가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은 3가지만 외우면 돼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거는 보건위생시설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방제시설이 이제 3번째예요.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들. 그럼 재해를 예방하는 게 바로 뭐다? 하천 같은 거, 유수지, 저수지, 이런 또 각종 방화, 방풍, 방수, 사방설비 같은 거. 이때 사방설비라는 건 산세타 같은 거 나지 못하게 거기를 좀 이렇게 깎아가지고 산세타를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들, 이게 사방설비라고 합니다. 이건 다 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방지시설에 들어갑니다. 자, 그 밖에 교통시설도 가끔 시험 문제 나거든요. 교통시설에 뭐가 시험 문제 났더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거는 교통시설에 속한다라는 게 시험 문제 났었고, 유통 공급시설에서는 자 봐봐요. 아까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에 속하는데 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라 유통공급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는 유통공급시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서로 다르죠? 이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방송통시설, 이것도 시험 문제 났었어요. 유통공급시설에 속한단다. 그 밖에 공동구라든지 시장도 포함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한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 200페이지에 6번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운영하는 법령에서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시험 문제에서 뭐가 어렵죠? 모두 옳은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풀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들이죠. 자, 첫 번째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아까 뭐 해석한다 그랬죠? 그건 보건운수행시설이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이거는 환경기술. 이게 틀렸죠. 두 번째,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그 구조물, 땅속에 있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공동구라고 한다. 공동구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건 맞는 문장이고, 세 번째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단한 시 관악에게 걸쳐있는 시설, 둘 이상의 관악에 걸쳐있는 시설은 무슨 시설? 광역시설이고, 더 나가서 둘 이상의 그 관할구역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광역시설에 속한다. 그래서 광역시설에는 둘 이상의 특광, 특시트도 시원한 관악구역에 걸쳐있는 것도 광역시설이고, 동시에 둘 이상의 관악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광역시설이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 광역시설이 아니다. 해석가 틀렸죠. 리얼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우리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한단다. 맞죠? 그러면 결국 맞는 건 니은과 리을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 8번 문제 보죠. 201페이지에 나옵니다. 201페이지. 용어정에 관한 설명서 옳은 것 그랬죠. 첫 번째, 둘 이상의 관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항만이나 공항이나 자동차 정류장, 공원 이런 것들은 뭐다? 둘 이상의 관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해도 광역시설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외된다? 틀렸습니다. 광역시설에 다 포함됩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죠? 광역도시의 수립 대상이죠? 아닙니다. 아까 어디로 갔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는 안 되고 어디서만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건 뒷부분은 맞고, 그래서 이건 광역도시 계획이라 도시군 계획 전부가 아니라 일부죠. 3번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어디에서의 용도 지역의 제한을 뭐 하려고 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정하는 걸 용도지구란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자, 용도지역에서의 그런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제한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또는 완화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용도지구라죠. 따라서 강화하기 위해서만 지정하고 완화하는 경우는 없다? 이게 틀렸죠. 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게 무슨 사업이죠?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틀렸고.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디다 지정하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맞는 건 어떤 게 옳은 것이다? 5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1차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이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광역도시부터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